서비스 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신년 계획은 정하셨나요? 네. 아니요. 어떤 거 정하셨어요? 말해야 되나요? 이거 아. 극비 사실인데. 그래요? 건강. 건강하기, 그리고 이제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화를 그만 냈으면 좋겠고 더 착해지자. 새해는 사람에게 하대하지 말자, 뭐 이런. 까먹지 않는다면 2025년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 그거 썸머님이 좋다. 몇 번 화를 냈는지 저희가 한번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직 안 정하신 네온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번 달은 특별히 1년을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담아 드라마나 책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저희의 롤모델을 찾아보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첫 번째 주자로는 바로 저 빼미의 롤모델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작품은 고전 명작이죠. 작은 아씨들입니다. 소설의 가계도를 살펴보자면 일단 주인공 4자매가 있어요. 매그, 조, 베스, 에이미 이렇게 4자매가 있고 이제 그들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지금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으로 집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요. 자매들의 이웃집에 사는 청년 로리, 그리고 조의 유학 시절 친구 프레드리히, 매그와 에이미의 약혼자까지 이때까지 일취월장에서 다룬 고전 작품 중에 가장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미괄식으로 방송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소설과 인물에 대해서 톱파본 뒤에 두 분께서 누가 제 롤모델일지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추측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방송이 참 짜임새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크리스마스 날 아침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 가난한 이웃집 가족에게 베풀자며 크리스마스 아침을 조금만 먹자고 제안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4딸들은 망설이다가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들 먹을 음식을 더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영화를 보자면 이걸 그림으로 형상화한 영화를 보자면 4자매가 일렬로 팔짱을 끼고 4인 오각처럼 걸어다녀요. 맞아요. 이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셨어요? 첫 인상으로? 되게 화목하다? 일단 다 지금 아빠 빼고 다 여자 형제인 거잖아요. 엄마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완전 친한 친구 같으면서도 또 서로를 뭔가 제일 잘 아는 그런 화목한 분위기다라고 저는 제일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근데 되게 전형적인 엄마 아빠가 읽어준 동화책 느낌? 동화책의 따뜻한 배경 첫 번째 페이지 느낌이었어요. 화목한 가정 이런 느낌으로 이런 클리셰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좀 어릴 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 고전 명작 시리즈에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로 있었는데 맞아요. 대부분 명작들은 보면은 좀 불우한 등장인물의 배경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없다거나 안 그러면 맞아요. 고아이거나 팔려갔거나 대부랑 살아야 된다거나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성이 가득가득한 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길래 저는 오히려 색달랐거든요. 로리의 시각인데요? 그쵸. 로리가 보통 주인공이에요. 명작은. 근데 그쵸, 여기는 그쵸. 조가 주인공이니까 되게 신기했고 읽을 때도 참 따뜻하다라고 느꼈는데 텍스트를 읽을 때도 그러니까 실사화시킨 영상을 보니까 정말 4인 5가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말이죠. 전 이거를 4인 오각이라고 표현한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뭔가 색다른 시각이다. 보면서 바로 노트 필기했어요. 저건 4인 오각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음씨는 착하지만 사실 그렇게 집안이 잘 살지는 못해요. 이 집안이. 그래서 그쵸. 가족의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신문사에 팔아서 이제 용돈벌이를 하는 인물이 둘째 조 마치입니다. 그리고 이 초반부에 첫째 매그와 둘째 조가 어떤 무도회장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춤을 추는데 매그는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녹아드는 잘 반면 어울려요. 네, 조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숨었죠. 음. 그러다가 만난 게 로리라는 남자애를 만나게 됩니다. 음. 둘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춤을 추기 싫어서. 그쵸. 이들은 별남, 특이함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데 배우인 척 연기를 하는 게 이 자매들만의 놀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가 자매들이 좋아할 거라며 미리 말도 없이 로리를 무턱대고 그 자매들끼리만의 놀이에 초대를 하고 또 그에 부응하는 리액션을 로리는 보여주면서 결국 여자들에게 이제 인정과 환영을 받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조의 캐릭터가 어때 보였나요? 초반부에. 초반부라기보다는 이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생각한 조는 약간 전형적인 ENTP? 왜요? ENTP는 나르시스트인데. 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내 말이 맞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조는. 근데 그 주장이 강한데 이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약간 받아들이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친구 프레드리히한테 자기가 쓴 소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여줬는데 나가 신랄하게 평가해줘. 해놓고서 자기가 먼저 걔가 진짜 신랄하게 평가를 하니까 너 이제 나랑 친구 뭐 될 수 없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넌 진짜 나쁜 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 약간 있구나. 약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의 의견이 엄청 센 사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근데 좀 조의 캐릭터에서 반전이라고 느꼈던 거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그 신문에 실어주는 사람이 엄청 편집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끝까지 아니? 나는 내가 쓴 글대로 할 건데 아니면 안 싣고 와라 이런 성격일 줄 알았는데 항상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모습이 돈을 중요시한 건가? 오히려 조금 거기서 제가 생각하던 조의 이미지가 좀 반전이 있었다. 영화에선 그게 첫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약간 봤을 때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누구더라? 여자요? 네, 리지? 아 리즈. 리즈 같은 뭔가 인물일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네라고 느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 리즈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뭔가 전반적인 건 비슷한데 리즈라면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돈을 중요시한다기보다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족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오로지 난데 내가 여기서 더 고집을 부려버리면은 아픈 동생도 있고 뭐 결혼한 언니도 있고 이런데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고집을 어쩔 수 없이 꺾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리즈는 그런 상황에서 콜린스랑 결혼 안 했으니까 뭔가 닮은 듯 이 부분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도 리즈랑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네. 리즈는 외강 내강 여성 느낌? 엄청 여성스러운 외강 내강 스타일로 느껴지고 네. 조는 외강 내유 톰보이 같아요. 저한테는. 톰보이까지.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되게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여자를 생각했거든요. 네. 바지 좋아하고 네. 그런 영국 그런 걸. 음. 근데 또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밝아서 외강처럼 보이지만 글을 싣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족도 생각해야 되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것 반. 그리고 그래도 내 글을 실어주네. 나는 글이 너무 실리고 싶어. 이 꿈을 위한 어떤 물러남? 제가 영화를 사실 안 보긴 했지만 저는 엠마 왓슨이 조인 줄 알았거든요. 왜요? 뭔가 그런 지적인 이미지랑 착착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어, 영화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조가 지적이에요? 그래도 뭔가 글을 쓰니까 네, 좀 말갈량이면서도 그렇죠. 지적인 느낌이면서도 뭔가 똑부러지는 느낌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오.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엠마 왓슨 엘리자베스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근데 그것도 있다. 찰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영향이 매그가 너무 안 네, 어울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매그는 나이 아닌데. 때문에 매그가 됐나? 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캐스팅 그때 뜰 때부터 매그는 사촌으로부터 무도회장에 초대되어서 사교계에 진출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편 혼자 이제 급이 맞지 않는 드레스를 입었다는 사실에 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나 또 몸이 약했던 셋째 동생 베스가 크게 앓자 이제 모든 자기의 집 사정을 내치고 본인이 이제 본가에 남아서 동생을 좀 돌봐야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장녀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인물인데요. 대고모가 이제 너네 집은 가난하니까 첫째인 너가 좀 부잣집에 결혼을 가서 집을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잔소리라고 할까요? 악담?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웃집 아까 말한 로리의 가정교사 브룩과 결혼을 하잖아요. 네. 이 인물 엠마 왓슨이 연기했던 이 매그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첫째인데도 많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설에서. 보통 왜 이 책은 둘째가 주인공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약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존재감이 좀 없어. 이 집에서. 그렇다고 엄청 희생만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나서지도 않아. 그리고 막 데이트를 갈 때도 조가 언니를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 그리고 둘이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더블 데이트하고 그래서 매그라는 인물은 참 무색무취인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비호감도 아니지만 약간 사랑하기도 좀 독자 입장에서 이 인물에 빠져들기도 조금 애매한 느낌? 좀 내향형 같죠? 그쵸.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비슷해요. 저는 매그가 되게 조라는 캐릭터랑 되게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조는 똑같이 이제 장녀 축에 속하지만 되게 뭔가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나 이거 할 거야. 뭔가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위해 되게 달려나가고 뭔가 추진력? 약간 말 같다고 할까요? 맞아. 야생마 같은 약간 자연에서 맞아. 있는 근데 약간 가도 울타리 없는 곳에서 노는 그런 야생마 같은데 조는 반면에 매그는 장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냥 항상 수긍하는 느낌? 모든 일에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수동적.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매미님의 이상향은 확실히 아닐 것 같다는 추리를 일단 첫 번째로 해보고 싶고요. 혹시 모르죠. 무색무취가 빼미님의 추구미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저희 지금 추구미를 찾는 거예요. 롤모델. 그러니까 이게 롤모델이면 저는 지금까지 실망할 것 다른 같아요? 빼미님과 살아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애니메이션 봤거든요. 근데 진짜 매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무색무취를 입증하는 게 아닐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단 한 개도 없는데요. 그쵸. 무색무취죠 그게. 그 매그만 또 성우님 목소리도 달라요. 진짜 온화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뭔가 좀 이렇게 발랄해요? 네, 발랄하거나 약간 화가 있는데 목소리에 아니 그렇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맞네. 그래서 내가 기억이 없구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에 수긍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애가 넷이나 있는데 이 엄마가 마지한테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오히려 좀 전 조가 맞이 같다고 저 생각해요. 장남 같죠 뭔가. 맞아요. 왜냐면 조가 주인공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목소리를 더 가지니까. 그래서 조랑 엄마랑 있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매그였으면 또 그런 장면이 나왔을 것 같기 때문에 매그가 모르겠어요. 전 좀 약간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약간 아픈 손가락? 아 약간? 약간. 오케이. 근데 또 약간 가장 연장자가 이렇게 좀 그냥 안정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조가 이렇게 약간 기분 변화가 있어도 그렇죠. 이 집이 좀 굴러가는 거 아닌가. 잡아주는 역할? 네, 안 그러면 너무 독재자처럼 돼버릴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나이도 제일 많은데 목소리도 세고 막 이러면 힘든데 이제 밑에 동생들이 큰 언니가 있으니까 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아이돌도 아. 연장자가 리더 안 하고 리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리더를 하는 거잖아요. 연장자 아래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맞아. 기댈 때가 있어야지 리더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비호감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네오님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지금 무색무취여가지고 그녀에 대한 할 말이 없다. 생각이 없었다. 악플보다 나쁜 게 무플이라. 나빠. 무풀이야. 근데 걔 들어보니까 옥만과 편견에서도 그 첫째가 맞아.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이게 뭔가 맞아. 공식적인 틀인가 봐요. 막내이지만 누구보다 당차서 언니들이 하는 것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막내 에이미가 있습니다. 영화관 데이트를 가는 매그와 조가 자기는 데려가지 않자 이제 후회할 거라고 조한테 선전포고를 하고서는 조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게와 직결되어 있는 원고를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조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 쫓아오는 에이미를 무시하고 조는 로리와 함께 멀리 떠나버립니다. 혼자서 열심히 조와 로리를 따라가다가 에이미는 그만 얼음이 깨져서 결 바다? 강 속에 이제 빠져버리고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큰 감기를 앓는데요. 뭔가 이 장면 작은 아씨들의 유일한 빌런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에이미의 명장면이라면 이제 다 커서 이 어릴 때 말고 이제 좀 뭔가 그 시간이 갑자기 훅훅훅 늘어나잖아요. 네. 몇 년 뒤에 어릴 적 함께 놀던 로리에게 남몰래 마음을 키워왔지만 로리는 조를 일편단심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키우지 않았지만 이후 유럽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로리를 제외하게 되고 마음이 통한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와우. 진짜 에이미 반전. 캐릭터 진짜. 왜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건가? 조랑 될 줄 알았죠. 그쵸. 저도 조랑 될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한 번 약간 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가버리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에이미가 전 사실 이걸 이제 책으로 안 보고 영화로 먼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책을 이제 아주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저는 에이미가 막내인 줄 몰랐어요. 저는 영화에서 베스가 막내인 줄 알았거든요. 비주얼이 좀 그렇죠. 근데 에이미가 막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제 막내. 네? 잠깐만. 네, 왜요? 아버지, 네? 막내는 살짝 철부지. 약간 철이 늦게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망아지. 근데 철이 없으면 좀 귀여워야 되는데 너무 안 귀엽지 않아요? 진짜요? 전 에이미 귀여웠는데. 그러니까 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얘는 좀 어린데도 저는 비호감이었어요. 항상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참 캐릭터를 참 너무 러프하게 썼다. 조금 더 다듬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오님은요? 저는 볼 때는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쟤는 짱구가 됐겠다? 쟤는 지금 머리에 꿀밤이 한 3개는 있었겠다. 딱콩이야, 딱콩. 네,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뭔가 인생 다시 태어나 본다면 한 번쯤은 에이미처럼 살아보는 것도 제 인생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남들은 모르겠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꼭 착한 사람한테 끌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무색무취의 매그보다는 일단 에이미한테 끌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풀보다 악플인 거예요. 여긴 지금. 그래. 그 어쨌든 롤이랑 사랑도 이루고
뭐 미술 공부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삶에 나름 욕심이 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옆에가 피해보는 거지 본인의 인생에서는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딱히 피해본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옆에도요? 옆에 사람들도? 네. 그러면은 너무 좋죠. 다음에 피해는 에이미로 보는 것 태어날게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집의 사람들이 천성이 좀 다 마음이 그렇게 강하거나 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못해 이렇게 거절하고 마음이 괜찮을 수 있는 게 마음이 강하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 집 사람들은 다 정이 많아서 형제와 엄마 아빠 다 좀 뭔가 내가 못하는 상황이어도 그게 되게 심경이 쓰이는 동생이 아프다 그러면 만사제치고 오지 않으면 너무 죄책감이 들고 약간 이런 맞아요, 인물들인데 유일하게 얘만 독해요 좀 제가 볼 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 가장 맞는 인물인 것 같아요. MG 같아. 2000년대 맞아. MG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무조건 해야 되고 맞아. 어떻게 내가 사정이 안 되는 걸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그거에 이렇게 네.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집의 그 분위기와는 좀 튀어 보였다. 혼자 계속.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성격이니까 더 좋은 거죠 얘는. 다 해주는데. 확실한 건 네오님 추금이신가 봐요. 아니 추구이는 아닌데 정말 딱콩 때리고 싶어서 미치겠었는데 뭐 한번 기왕 살아본다면 다음 생에 뭐 저런 인생도 뭐 인생이 21개쯤 된다면 한 번 저렇게는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동생이 있으셔서 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하게 이 영화 보는 내내 에이미가 그냥 되게 그냥 진짜 원고를 태워버린 그 장면에서도 저는 밉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진짜로? 대박이다.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도 그냥 오히려 저는 되게 약간 에이미한테 이입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럴 좀 수 있지? 동생도 좀 데리고 가주지. 서운할 만하지. 미쳤다. 와, 난 진짜 조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그렇게 말해준 용서해준 것도 거 보고. 그렇게 거절한 것도 아, 진짜요? 언니로서 진짜 노력한 거야. 그쵸. 조가 착하지만 에이미가 나중에 그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대고모님과 나중에 재회를 하잖아요, 롤이랑. 그때 풍기는 분위기랑 어렸을 때 집에서 풍기는 분위기랑 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되게 사교를 배우고 그런 모습 속에서의 에이미는 격하게 말하면 불행해 보였다고 할까요? 약간 철이 든 것처럼? 불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되게 자기가 그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자신답게 살았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전 되게 좋은 쪽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 이전에는 너무 물불 안 가리고 원하는 걸 위해서 했다고 할까요? 조금 진짜 망하지.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은 망아지인데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지만 어떨 때 참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좀 잘 배워서 예쁜 말, 비단 같은 머릿결을 가진 말이 되었다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그 오만과 편견의 그 집 나간 동생을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저는 오케이, 얜 진짜 딱콩 100대다. 약간 이 정도거든요. 얘 정도면은 저는 그냥 귀여워요, 그냥. 근데 뭐 이제 모르겠네요. 근데 뭐랄까 장녀들한테는 PTSD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 인물이었어요. 봐요. 왜냐면 그 막 베스가 아픈데 엄마가 에이미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오라고 안 했어. 이런 거 봐주는 거. 진짜 싫었어요, 그거. 그래서 참 알게 모르게 자기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악용이고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는 이용해서 편하게 사는 애구나. 그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 이제 한 명 남은 셋째.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 구성원 이외의 외부인을 만날 때면 항상 엄마 뒤에 숨어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취미는 피아노 치기예요. 그래서 로리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를 자유롭게 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제 로리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요.
사실 그 피아노는 로리 할아버지에게 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선율이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 자매 중에 유난히 베스를 이제 아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족들이 결혼이나 이제 유학 등 각자의 이유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몸이 약한 베스는 이제 홀로 남아서 집에서 편지를 통해서 가족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비둘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홍열이라는 어떤 목숨이 위험한 병이었나 봐요. 그런 병을 이기면서 생존의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병세가 깊어져 버려서 유일하게 그 편지를 받고 급히 뛰어온 조의 품 안에서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떤 인물입니다. 어떠셨어요, 베스? 인프피겠죠? 어떤 의미죠? 정말 제가 이때까지 본 소설 속 캐릭터 중에 가장 수줍음이 많은 캐릭터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예뻐요. 그 막 음. 할아버지한테 피아노 치게 해줬다고 치마도 만들어주고. 참 약간 먹먹하게 감동을 네. 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한 인프피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면으로 이렇게 사람 따뜻하게 하는 게. 저는 베스는 그냥 되게 착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런 묘사도 많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착해 베스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재미는 없다. 진짜? 재미랑은 그쵸 거리가 멀죠. 뭔가 매그가 아까 무색무취라고 하셨잖아요. 그 여기는 약간 그거보다 한 단계 색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약색, 또 약색. 유색무취? 유색무취? 혹은 무색유취? 아, 정도. 진짜요? 저는 의외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계속 읽으면서 베스는 뭐하지? 이렇게 계속 궁금해지는 캐릭터였거든요. 사랑하네. 근데 이게 진짜 다 반대가 궁금해지는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저는 성격이 이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격하게 긍정을 하시네.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저 보셨어요 그때? 방금 총을 맞았거든요, 저. 아프다. 아니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 엄마가 중간에 아빠가 아프다는 비보를 받고 애들만 남겨두고 가거든요. 그 아빠 보러 치료해주러. 맞아요. 근데 그때 엄마의 빈자리를 자매들이 엄청 느낀단 말이에요. 맞아요. 소설을 보면은 엄마가 항상 그 약간 습관처럼 집 밖을 나가는 뭐 학교를 가든 외출을 하든 그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게 엄마와 그 가족의 습관이었는데 조가 어느 날 엄마가 없는데 길을 나가다가 문득 엄마가 그랬었지 하면서 집을 돌아봤는데 베스가 엄마 자리를 대신해서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랑 똑같이. 저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얘는 어떻게 이러지?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아. 이 책을 제가 좋아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그래서 참 볼 때마다 뭔가 전 들여다보게 되는 캐릭터예요. 그쵸. 음. 저도 그 장면은 되게 좋았어요. 베스가 이제 엄마의 그런 빈자리를 대신해서 아픈 오두막의 애들에게 대신 맞아. 엄마 대신 가서 먹을 걸 주고 담요도 주고 그러다가 물론 이제 성일. 옮게 됐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게 베스라는 점에서 참 따뜻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들을수록 에이미랑 정반대 같은데요? 아 에이미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그 이기적과 이타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이기적이진 않지 않아요? 제 소트에서 사이가 밝혀졌나요 혹시 방금? 네. 일단 쟤는 오케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베스 상당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다행히 1등 의심? 에이미가 치진 베스를 공격하진 않아요. 아니 애가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했죠. 내가 쓴 소설 이씨. 아니 근데 애가 봐봐요. 서운했을 수도 있죠. 언니가 먹으려고 남겨뒀던 치즈케이크를 먹어버렸어. 네. 이것 정도는 그래. 근데 약간 조에게 글 원고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의 꿈과 나의 그런 정체성을 좀 건드린 느낌?
아니 물론 그렇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응. 그치만 용서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실수, 아까 화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베스랑은 에이미가 잘 지내나 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니까. 저랑은 그렇게 싸우고. 저 같은 사람은 없나요? 혹시 에이미를 그냥 귀엽게 보는 분은 없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왜냐면 너무 외롭거든요. 소설의 엔딩 부분으로 가보면 이제 베스의 죽음 후에 그걸 정리를 하면서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매그는 쌍둥이를 출산을 했고 조는 어린 시절 고백을 받았지만 우린 연인이 될 수 없어. 친구로 세상에. 남아야 돼. 왜냐면 우린 계속 싸울 거야. 이런 무슨 예언자 마냥 로리에게 예언을 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막상 이제 유학을 갔다 돌아와 보니 로리에 대한 이제 미련인지 안 그러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을 다시 전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던가요? 에이미와 로리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의 마음은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음. 진짜 가슴을 퍽퍽 치면서 봤어요. 진짜 이거는 그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후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러니까요. 잘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람이 항상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조의 어떤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동생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자기는 또 늦어버렸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하필 또 에이미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설로 요약을 해서 그렇겠지만 짜증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건가? 이제 번외로 대고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학당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뭐 이것도 참 진보적이고 조다운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엔딩 어떠셨어요? 근데 조의 이런 엔딩은 작가가 자기의 삶을 조에게 투영을 시켜가지고 적당히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닌가? 많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라는 생각도 작가가 끝까지 독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점이나 글을 쓰는 거나 이런 거를 자기를 계속 투영해서 만들다 보니 조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보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해피엔딩이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도 결혼을 했는데 영화에서도 결혼을 했나요? 영화에서 네. 했죠. 그래서 유학 가서 그러면 만난 맞아요. 그래서 다 해피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롤이랑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아, 강경 롤이 조파였군요. 그 부분에서 티모시랑 안 됐으니까 그런 뭔가 슬픔을 주고 싶긴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저는 일단 영화로 봤을 때 로리가 너무 부럽다. 초미녀 4명과 얽히는 이 청일점으로서의 삶 티모시잖아요. 너무 부럽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을 좋아했다 안 되고 또 한 명과 결혼을 했어. 이 너무 부러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영화로 봤다 했으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대조되는 상황이 되게 씁쓸했거든요. 항상 과거와 현재가 교차돼서 나왔는데 이제 과거의 가족들이 다 함께 살았을 때 내 자매가 항상 따뜻하고 뭔가 활기차고 되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으로 보였는데 이제 조가 이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4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생기가 없고 뭔가 차가워 보이고 그때랑은 변한 것 같은 현재의 모습이 저는 좀 씁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과거는 따뜻했지만 현재는 그거와 다르다. 심지어 베스도 죽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조가 그 대고모님으로부터 받은 집에 다시금 생기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아, 다시 따뜻해진 마무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씁쓸하게 끝났으면 좀 후유증이 있었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4권까지인가 있대요 책이. 그래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상속 열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열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그 안에서 생기는 위기와 성장이 훨씬 더 약간 풍부하게 뒤에 이야기가 있대요. 뒷이야기가 그 작가님이 있군요. 쓰신 건지 누가 이어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튼 그래서 뭔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더 아마 책을 하고? 읽으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미의 최애를 맞춰봐 코너인데요. 빠밤. 이제 두 사람의 최애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베스인 썸머님의 최애는 에이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베스라고요? 베스인데 서머님이 네 롤모델은 에이미요. 롤모델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롤모델은 아니고 근데 저는 진짜로 에이미가 그냥 모르겠어요. 제 눈엔 좀 그냥 귀여워 보였고 좀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모습도 좀 엄마 같은 마음에서 애가 철이 들었구나. 세상이 다 컸구나. 근데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은 철이 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세상을 알아버린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안쓰럽고 약간 그렇게 해서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제 최애는 그럼 에이미로 하겠습니다. 네오님은요? 저는 썸머님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이미로 살래요. 이렇게 저를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에이미 최애. 잠시만 에이미 최애세요? 아니 그러니까 최애가 아니라 에이미 지금 네오님의 최애는 에이미 같아요. 제가 에이미라고요? 네네. 무슨 말이세요? 맞죠? 뭐. 불쾌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저 에이미는 아니에요. 타임. 근데 되게 귀여운데. 저도 저런 막내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네 사람은 캐릭터로서 되게 다 러블리한 캐릭터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신은 에이미이자 에이미가 되고 싶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약 이렇네요. 약 에이미에서 강 에이미가 되고 싶은 것이죠. 아니 에이미를 고른 이유가 에이미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새해 저희 주제로 돌아가서 새해 롤모델 이상향이잖아요. 이상향 네네. 롤모델. 그러니까 롤모델은 아니지만 여기서 전 롤모델과 이상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롤이 차라리 티모티? 그래서 그냥 다음 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으로 고르면 에이미가 가장 적합하다이기 때문에 에이미를 꼽았다. 네오님은 늘 다음 생을 기약하시네요. 저희 방송에서. 자 그러면 한번 빼미님의 근데 최애에 가깝나요? 이상향에 가깝나요? 이상향? 이상향. 올 한 해 저희 주제가 지금 올 한 해 내가 되고 닮고 싶은 사람. 나의 올 한 해 추구미인 거잖아. 2025 빼미의 추구미는 저는 베스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면 빼미님은 4명 중에 고르자면 전 조요? 조와 매그가 약간 섞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 반 그렇죠. 매그 반. 근데 조반 매그반. 네. 근데 아까 너무 에이미를 이제 극혐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랬는데 에이미면 재밌겠다. 항상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것을 추구미로 삼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새해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뭔가 빼미님의 소망? 그쵸. 그쵸.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게요. 설득력 있었습니다. 네오님은요? 다음 네오님. 저는 그러면 조 하겠습니다. 조. 왜요? 원래 빼미님이 조와 저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꼭 사람이 변화해야 하나요?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강조. 약조가 아니라 그렇죠. 약 에이미가 강 에이미가 되고 싶었듯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조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막무가. 에이미 같아. 그러니까 이거 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 아.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저는 조입니다. 와 맞죠. 근데 맞췄잖아. 왜요?
강조 아니에요? 아니요, 조가 그게 되고 싶다?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그 에이미가 물에 빠지고 나서 조가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낄 때 엄마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간 어떤 천성들은 억누르기엔 너무 고결하고 굽히기엔 너무 드높단다. 뭐 이런 대사를 해요. 정말 좋았어요. 그쵸? 근데 조가 약간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요?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자존감이 깎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스스로를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해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인생의 그런 순서상 이제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끔 연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나이예요. 왜냐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럴 때 참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하는 게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안 원하면 내가 약간 연기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 화를 때 연기를 한다고 그게 숨겨질 수 있나?에 맞아.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음. 근데 이 엄마의 조언을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거를 읽지 말고 보여주는 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는 게 낫겠다. 연기를 하는 걸 배우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야 맞아요. 행복하죠. 그래서 강조 약조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조처럼 되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글도 좀 잘 쓰고 싶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의 모습. 그리고 조가 저는 말괄량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나 동생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와주고 이 집안의 모든 그런 일들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신경 써주고 이런 것도 그런 리더십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 텐데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제 오늘 작은 아씨들에 대한 평점은 9점입니다. 와, 우와, 요즘 진짜 높아요. 자기가 들고 아, 요즘 온 맞아 그게 맞아 있나 맞아. 봐요. 사실 저는 명작 중에 최애를 뽑으라면 이거긴 해요. 오, 네. 왜요? 이게 참 제가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건 이유가 없다. 이 말을 안 좋아하는데 이걸 왜 말을 못하냐면 좋은데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못 하게 되는 네. 그런. 근데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 한 줄 소개로 따뜻하고 명랑한 이야기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따뜻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의 사람인 것 같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심파 느낌처럼 슬퍼, 울어, 따뜻해, 행복해 이렇게 박아주는 작품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9점. 원래 좋아하고 뭐 계속 봐도 좋다. 알겠습니다. 저 썸머는요. 저는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다룬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중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고전 중에 되게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뭔가 이 안에 있는 4명의 인물이 한 사람의 뭔가 여러 자아 같다는 맞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데미안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자아 같다? 뭔가 그게 남자 버전의 자아면 여기는 약간 여자 캐릭터가 여자니까 여자 버전의 자아 같고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다 제 생각들을 하나씩 다 박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다 미워할 수도 없었고 다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말 뒤에 괜찮아요. 캐릭터가 저도 나쁜 말을 할 건 네? 아니니까. Come on, 에이미. 저는 5점인데요. 네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작품이 해피엔딩의 느낌이 나서 좋았는데 이 작품 속에서 베스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작품 속에서마저도 베스는 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약간 유일하게. 그건 신체 건강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근데 하나만 이 짚고 세상 속에서도 좀 베스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본인은 에이미로 살고 싶으면서 베스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조차 에이미 같아. 자, 잘 나만 들어봐요. 에이미로 난 살겠다. 이거 진짜 용납할 수 없어 진짜. 잘 들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도 베스가 좋고 사람들이 다 같이 베스로 산다면 저도 베스로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같이 베스로 안 살잖아요. 에이미처럼 살잖아요. 그럼 나도
너부터 에이미가 되지 말고 베스가 돼야죠. 에이미가 매력 있다면서요. 이상하네. 잘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진지한 마음속 가장 깊은 따뜻한 마음으로는 베스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5년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해보았는데요. 요즘 저희가 고전 명작을 들고 오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일치월장하고 있다. 굉장히 스스로는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썸머님의 롤모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